대한민국에서 연봉으로 100억대의 금액을 받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재벌 총수가 아니라면 이 남자가 유일할 겁니다. 퇴임 당시 그간의 압도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령한 금액만 무려 244억 원. 하루에 6,700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셈인데 오직 실력 하나로 월급쟁이 신화의 끝판왕에 등극한 사람, 바로 삼성전자 권오현 전 회장의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평생 꿀 빨면서 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 어느 날 삼성이 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축포를 터뜨리던 바로 그날에 이 남자는 돌연 사표를 던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나는 물러난다 라면서 말이죠. 남들은 정점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더 붙어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사람은 왜 제발로 나갔을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위기를 직감했던 걸까요? 사실 삼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1980년대만 해도 삼성은 일본의 도시바나 NEC 같은 거물들에게 제발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구걸하던 처량한 추격자 신세였거든요. 당시 일본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공장에 견학이라도 가면 화이트보드에 적힌 내용을 쓱 가려버리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반도체는 무슨 가서 농사나 지어라 라며 대놓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권오현은 연구실 구석에서 이 모든 굴욕을 맨몸으로 견디며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1992년 반도체 역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대사건을 터뜨리죠. 바로 세계 최초 63메가 D램 개발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을 단숨에 박살내버린 통쾌한 참교육이었던 셈이죠. 이때 탄생한 철학이 그 유명한 초격차입니다. 단순히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2등이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버리는 것. 어설프게 앞서가면 언제든 역전당할 수 있지만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서면 생존은 저절로 보장된다는 논리예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을 찍었으니 이제 탄탄대로만 남았을 것 같죠. 그런데 인생 참 모릅니다. 잘 나가던 권오현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특명이 떨어집니다.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한 비메모리 사업부를 살려내라는 거였죠. 당시 삼성 안에서도 여긴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연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 책임을 맡았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심지어 흑자 전환 못하면 팀이 공중분해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권오현은 이때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세계 1위로 올리며 사업부의 기초 체력을 다진 뒤 당시 삼성이랑 사사건건 부딪히던 숙명의 라이벌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찾아간 거죠. 그때 상황이 겉으로는 갤럭시랑 아이폰이 세기의 대결을 벌이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네마네 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권오현은 잡스에게 아주 발칙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의 천재적인 설계를 가장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해줄 곳은 우리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적과의 동침 전략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폰이 두뇌라고 불리는 A 시리즈 칩 수주에 성공하면서 삼성은 단숨에 비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이 대단하다고 환호했지만 사실 그 아이폰의 심장은 권오현이 지휘하는 삼성 공장에서 뜨겁게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름돋는 반전 덕분에 삼성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라는 양 날개를 달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제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적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용하는 그 냉철한 판단력, 이게 바로 초격차로 가는 두 번째 계단이었던 셈이죠.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대 초반 삼성전자의 위기는 정말 리얼했습니다.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때가 있었죠.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부터 파운드리 수요 논란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가 됐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인이 비틀거리니까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날선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권오현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아주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있죠. 1등이 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10배는 더 어렵다. 과거의 화려한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대한 함정이 되어버린 건데요. 도대체 왜 이 잘나가던 거인이 한순간에 휘청였을까요? 진짜 범인은 조직 내부에 조용히 퍼진 사일로 현상이었습니다. 부서마다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고 우린 우리 할 일 다 했어라며 남탓만 하는 거죠. 여기에 관리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소위 멍부 리더십이 가세했습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한 리더가 조직의 혈관을 꽉 막아버린 셈이죠. 예전에는 이걸 단순히 리더 개인의 성향 문제로 치부했었는데 권 회장의 통찰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리더를 그렇게 멍부로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반전 드라마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 리더십을 다시 탈환하면서 주가는 어느새 19만원 시대를 열어버렸죠. 이게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AI 시대에 발맞춰 조직의 근본적인 격을 바꾼 결과물입니다. 지시하고 감시하는 낡은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가 없이도 굴러가는 강력한 초격차 시스템을 다시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성공 방식이 영원한 정답일 거라는 착각, 그 오판이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스마트폰 칩이 돈이 되겠냐며 PC에만 안주하다 모바일 시대를 놓쳐버린 인텔처럼 말이죠. 이런 거인도 한순간에 휘청이는 시대에 권오현은 팩트를 던집니다. 조직이 흔들리는 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리더를 멍부로 만드는 제도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제 지식만 많은 리더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AI가 훨씬 잘하기 때문인데요. 지식과 효율의 시대가 가고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지금, 인간 리더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결국 시스템을 설계하는 격입니다. 정답을 내놓는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인재들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은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판을 갈아엎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혹시 천재적인 인재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세운 인사제도가 혹시 멍부 리더들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권호연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초격차입니다. 기술력 싸움은 이제 기본이고 이제부터는 조직의 격, 즉 시스템의 품격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정점에 올랐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휘청이는 걸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죠. 대부분은 과거의 그 달콤했던 성공에 취해서 만들어진 낡은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술 하나로 앞서 나가는 1등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숨쉬고 리더가 없어도 알아서 혁신하며 굴러가는 소위 제도의 초격차가 진짜 실력인 시대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식이나 효율성 같은 건 이제 AI가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하잖아요. 불평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니 리더는 이제 하나하나 감시하고 지시하는 관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 뼈다를 세우고 내가 자리를 비워도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강력한 구조로 만드는 설계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 속의 삼성, 권호연 회장이 던지는 마지막 돌직구 같은 답변입니다. 왜 어떤 기업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어떤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일의 생존을 고민하는 리더들이라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통찰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영 바이블로 불리며 30만 부 넘게 팔렸던 초격차 시리즈 이후 8년 만에 나온 정식 후속작이자 시리즈의 최종 완결판, 바로 다시 초격차입니다.